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의 한적한 바닷가 마을. 특산품인 미역과 다시마 양식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어촌입니다. 이 마을 해안에는 축구장 30개 넓이 총 2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빈 땅이 있습니다. 해안가인데다 일광해수욕장과도 이어져 탁 트인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고 동해선 일광역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입니다. 부산에서 얼마 남지 않은 대규모 개발이 가능한 금싸라기 땅입니다. 울산까지 전철이 개통이 될 거거든요. 그런 이제 교통망도 있고, 그 다음에 기자님 보시다시피 여기는 완전 그 뷰 자체가 막히는 것 없이 다 보이고. 원래는 유리를 만드는 공장 부지였습니다. 지난 2013년 공장이 이사를 가면서 매물로 나왔는데 인수자가 선뜻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일반 공업지역이라 개발하려면 복잡한 용도 변경과 인허가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17년 부산 지역 아파트 건설업체 동일스위트가 현금 1,430억 원을 주고 이 땅을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37층짜리 아파트 15개 동이 들어서는 대규모 랜드마크를 짓겠다는 계획을 자신만만하게 공개했습니다. 가지고 한국유리가 2013년도에 이제 철수를 하면서 군산공장으로 다 넘어가 철수를 하면서 2017년도에 이제 그 동일에서 아마 자기들의 목적대로 해가지고 아마 그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아마 이 땅을 구입을 한 것 같습니다.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의 용도 변경은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걸까? 동일스위트가 꺼낸 카드는 도시계획 변경 사전 협상제였습니다. 부지 용도를 바꿔주는 대신 건설사는 도시계획에 부합하는 건물을 짓도록 하고 공공기여금도 내도록 계획 단계부터 관청과 협의하는 제도입니다. 용도를 종상향시킨 것에 대한 특혜에 대한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미리 그것에 대해서 공공기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서 협상을 통해서 이 지역을 개발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사전협상제입니다. 그러나 계획이 공개되자 당장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을 주변으로 고층 건물들이 병풍처럼 들어서면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에 그치는 게 아니라 바람과 파도의 변화가 생겨 주민 안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고층 건물이 줄줄이 들어선 해운대 지역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 빌딩에 풍이 생기고 이러면은 태풍이 1년에 한 2개 내지 3개 온다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건물에 맞아갖고 우리가 역으로 피해보는 이런 상황도 마을 쪽으로 방파제를 잘 못 설치했을 때는 마을에 엄청난 파도가 오거든요. 지금 여기에 한 30층 정도 생기면 파도는 이 밑에는 지금 파도가 거의 덮친다고 봐야 돼요. 그런 상황입니다. 인허가 권한을 진 부산시도 동일스위트의 개발 계획안을 반려했습니다. 관광 활성화를 명분으로 허가를 해주는 건데 동일스위트가 내놓은 건 전체 건축물의 80%를 아파트로 채우겠다는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면 통상 호텔 등 관광시설을 짓는 것보다 수익률도 높고 환수도 빠릅니다. 어떻게 감히 그런 사업 계획안을 제출합니까? 민간 사업자가. 상식을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기장군과 부산시가 만만하고 녹록하게 보이면 그런 사업 계획을 내는 거예요. 그 바닷가에 그 많은 공동주택을. 세 차례 반력 끝에 지금은 주거 비율을 5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33층 아파트 12개 동을 짓고 나머지는 40층 수준의 생활형 숙박시설 2개 동을 비롯한 해양 관광시설로 채우겠다는 수정안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생활형 숙박시설, 이른바 레지던스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땅을 개발하겠다는 방향이 우리 도시계획하고 맞아야 되잖아요. 거기에 불충분하게 오니까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못 넘기는 거죠. 주택만 하는 거는 문제 있지 않나. 그 해양관광 그런 쪽에 기능이 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겠죠. 지역 언론들의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민간 사업자의 이득 챙겨주기가 아닌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도 고층 난개발을 우려하면서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주민들의 반대가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한 사업자가 물밑 합의를 시도하는 행태는 사전 협상형 개발의 최우선 조건인 공공성에 위배되는 비윤리적 행태라는 비난이 나옵니다. 한겨레 신문은 사전 협상제를 다룬 특집 기사에서 개발 이익 환수를 위한 방법이지만 여전히 특혜 논란이 있다며 동일 스위트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뉴스원과 프레시안, 지역 민방인 KNN 등도 개발 계획이 반려된 이유와 문제점, 개발 이후 도로 문제 등을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인접한 일광신도시 입주로 교통량은 포화 상태입니다. 기장군은 교통 혼잡 수요를 유발한 주체인 사업자의 부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부산의 유력 일간지인 부산일보의 논조는 달랐습니다. 우선 동일 스위트가 해당 부지를 인수한 후부터 꾸준히 사주 일가의 인터뷰가 등장합니다. 2018년엔 김은수 동일 스위트 대표, 2019년엔 김 대표의 아버지 김종각 회장, 올해는 다시 김 대표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차별화된 해양 공간을 조성하겠다. 김종각 회장의 호를 딴 문화센터 건립을 구상 중이다. 청소년과 가족 단위가 즐길 수 있는 시설로 개발한다. 지난해 4월 29일에는 신문 한 면을 모두 할애해 동일의 개발 사업에 대한 특집 기사도 실었습니다. 제목은 옛 한국 유리터의 랜드마크 해안 리조트 밑그림, 홍콩 리펄스 베이, 싱가포르 센토사 같은 유명 해안 관광지를 언급하며 주거와 어울린 복합형 리조트를 모티브로 삼으려 한다고 썼습니다. 동일 스위트의 사업 계획을 그대로 전한 겁니다. 건전한 견제와 감시, 비판 기능은 저는 상실했다고 봐요. 건설에 되게 우호적이니까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는 기사에 얼마나 반영됐을까? 동일 스위트의 개발 사업을 다룬 17건의 기사 중 일광면 주민 얘기가 들어간 건 단 4건이었습니다. 그나마도 사업 자체에 문제 제기를 하는 기사는 없었고 철거 현장 위험성과 안전사고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언론사에서 일개 회사를 편을 들어갖고 홍보를 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김원수 사장이 그래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은 지역에 와서 팩트 체크도 해보고 너가 지역에 어떠는데 와서 보고 언론사는 그렇답니까? 한쪽 말만 들었어도 안 되고 요래 가니까 이거 확인을 해보고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구나. 그럴 때 홍보를 해야지. 저 정도면 기사가 아니라 거의 광고 아닙니까? 이 특혜 시비에 난개발까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유독 부산일보만이 건설사를 편드는 보도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건설사야 이익 많이 내려고 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네. 언론도 지역 경제 활성화 같은 전망도 보도할 수 있죠. 그런데 동시에 개발 사업에 문제가 없는지 따져봐야 하는 것도 언론의 책무인데 저렇게 건설사에 기운 건 납득이 어렵죠. 아니 부산일보라면 창간한 지 75년이나 된 유력 지역 신문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이렇게 공정성 시비가 일게 뻔히 보이는데도 이렇게까지 한 데는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도 그게 궁금해 취재를 이어갔는데요. 그 과정에서 부산일보 사장과 동일 스위트 대표의 유착이 의심되는 단서를 포착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광고라든지 협찬 같은 회사 간의 관계가 아니라 개인 간에 무언가가 있었다는 겁니까? 네, 두 회사 대표들의 사적인 거래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